오늘 리뷰할 작품은 울어봐 빌어도 좋고의 솔채 작가님께 설명드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읽어보셨을 작품 문제적 왕자님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18, 19세기 유럽풍 시대극 느낌의 브리저튼이나 오만과 편견이 떠오르는 작품이에요. 성격 좀 지랄맞고 입에 걸레 좀 물었지만 잘생겼고 섹시한 문제적 왕자 비에른이 순진하고 요망한 에르나에게 황홀한 굴복을 하게 되는 작품. 문제적 왕자님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레첸 왕국의 왕세자였던 비에르는 한때는 온 레첸의 사랑을 받았지만 바람에 의한 이혼이라는 스캔들로 왕세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업수는 탁월해서 은행 사업을 하며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아쉬울 것 없는 왕자죠. 아름다운 외모와 치명적인 매력으로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라는 별명을 지닌 돌싱 왕자님. 반면 한적한 시골 영지에서 살던 에르나는 외조모와 함께 살던 저택의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친 하르디 자작을 찾아 수도로 떠나게 됩니다. 하르디 자작은 5살 때 버린 딸이 예쁜 숙녀가 되어 나타나자 에르나를 결혼 매물로 비싼 값에 팔아넘겨 사기를 당해 잃게 된 전 재산을 복구할 계획을 세우죠. 한편 비에르는 올해 사교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에르나를 보며 내기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 비에른과 에르나는 마주치고 에르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구해주게 됩니다. 늙은 귀족의 재치자리로 들어갈 위기에 놓여있던 에르나는 비에른과의 스캔들에 휘말리며 평판이 떨어지고 딸의 몸값이 떨어지자 분노한 하르디 자작은 에르나를 폭행합니다. 자신의 내기로 인해 에르나가 입은 피해의 책임감을 느낀 비에르는 에르나에게 청혼을 하고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죠. 남주 비에른 드나이스터,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길러지고 살아와 행동은 젠틀한데 오만한 승리자가 디폴트 값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외모는 찬란한 여름 햇빛같이 따스한데 속은 서늘하게 차가운, 다정하지만 극도로 무정한 사람이죠. 그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정한 사람을 원하는 여주에게는 그렇게 상처만 주나봐요. 그런데 나른한 태페미를 내뿜으며 피식 웃거나 실소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비아냥거리고 나지막하게 욕설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섹시해요. 아침 같이 먹기로 해놓고 밤새 카드 치고 아침에 술이 쩔어 집에 들어와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 안하고 저녁 같이 먹자고 기다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는 매력남입니다. 에르나 하르디, 사기를 당해 망하기 일보 직전인 하르디 가문에 굴러들어온 재산이 되어 결혼시장에 금 매물로 내던져진 순진한 아가씨. 착한 아이였고 착한 숙녀로 자랐으며 착한 아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약하면서도 맹수 같은 단단함을 가진 사람. 비에른을 보며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기가 막혀 하다가 점점 스며들어 사랑하게 되고 애정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대하지 않으려 애써 보기도 하지만 다시 기대하게 되고 또 실망하고 무너지고 돌아서던 에르나. 비에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아졌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보는 성결혼, 후사랑에 막판 후회난 키워드를 섞은 형태인데 왜 어찌하여 이 작품은 급이 다른 것이냐? 그거야 당연히 솔채 작가님 작품이니까요. 일단 제목을 차지한 문제적 왕자님인 비에른의 매력이 엄청나요. 독버섯처럼 먹으면 죽는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이끌림에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오만남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비에른을 선택할 정도인데요. 고급진 나쁜 놈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캐릭터예요. 여주에게 내 옆에서 조용히 아름답고 무해하게 있어달라고 말하며 자존감을 팍팍 긁어내리는 오만하고 차갑고 정없는 인물인데 이런 나쁜 비에른도 솔채 작가님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필체와 만나면 그냥 매력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한 비에르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의 행동과 생각, 대사 모든 곳에서 에르나에게 빠져들었음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에르나가 어릴 적 친구인 파벨과 야반 도주를 한다고 오해한 비에른이
기차역에 에르나를 보러 가고 에르나가 늦게 도착한 파벨을 볼 수 없도록 마차 안에 커튼을 쳐 시야를 막는 모습은 비에른의 소유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작품 후반부에 후에 사약기를 걸을 때조차도 오만함은 버리지 않으면서 딱 비에른답게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 시선이 닿는 곳엔 늘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봐주는 에르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에르나가 있는 순간에도 없는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행동은 에르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각한 비에르는 에르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내가 에르나에게 잘못했구나 깨달으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에르나는 내 아내여야 해 하면서 에르나를 돌아오게 할 완전한 준비를 하고 찾아갑니다. 비에른 성격에 갑자기 눈물 펑펑 흘리면서 무릎 꿇고 댕댕이 같아지면 매력이 떨어졌을 텐데 캐릭터 붕괴 없이 서사를 진행시키면서도 독자들을 모두 납득시켜버리는 작가님의 필력이 대단하니까 이건 꼭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에르나와 왕세자로 자란 비에른,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 두 사람은 진심을 내보이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가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회차는 139회, 140회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비에른이 처음으로 에르나가 원하던 편지와 음방울꽃을 전하며 이해와 배려, 존중을 생각할 때였어요. 이과남인 비에른이 쓴 흡사 도전장과도 같은 편지 내용 자체도 압권이지만 비에른이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에르나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봤다는 감정선이 참 좋더라고요. 또 에르나와 비에른이 눈사람을 3개 만들었던 144와 145화는 정말 찡하거든요. 비에른이 심연에 있던 어두운 감정과 죄책감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장면이라 에르나도 울고 저도 울었으니 여러분도 우실 거예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울어봐 빌어도 좋고의 차기작이라는 부담감이 엄청났을 텐데도 여발한 듯이 또 하나의 대작을 내놓은 솔치님은 정녕 신인 것 같습니다. 분명 책을 읽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듯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체와 텐션 죽이는 남주의 대사와 취향 저격인 작가님의 개그 코드 15금에도 불구하고 야함 선호 사상이 있는 저를 만족시킨 솔채 작가님의 문제적 왕자님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